자, 기타 간염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독성 간염이 있죠. 톡식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독성 물질이 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의 독성 물질은 독성 간염, 괴사, 담즙 정체, 종양을 일으키고 독성 물질에 의한 간염의 범위와 형태는 노출의 정도, 간 독성 물질의 화학적인 성분, 개인적 어떤 유전적인 체질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처방된 용량으로 복용하면 안전한데 동시에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약물의 초과 용량은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알코올 음료와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간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알코올 음료와 함께 약 복용하지 않고 술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이제 아프니까 그때 아스타미노펜을 먹으면은 이제 간에 헤파토톡식, 간 독성 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간 괴사는 간 독성 물질에 노출된 지 한 2, 3일 이내에 나타나지만 특이 체질에서는 며칠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이지만 어떤 간 독성 물질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된 대상자는 리버시로시스, 간 경화증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자, 간호중재로 과거의 약물 노출 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고 휴식, 부작용의 감소. 예를 들면은 이제 가려움증이 심하면 이제 콜레스테라민을 사용을 하는 거죠. 허용 범위 내의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한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을 합니다. 단백질은 간성 뇌병증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제한하기도 하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에 의한 과민 반응을 억제시키기는 하지만 약물에 의한 간 질환의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의 독성 물질 표를 한번 보면 복용량과 관련된 것, 아스타미노펜, 팔로이드 버섯, 아스피린, 벤젠, 사이화탄소, 클로르포름. 클로르포름은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은 해부학 시간에 시체를 이제 담가 놓을 때 그런 약이 이제 클로르포름이죠. 메토트렉세이트, MTX죠. 부인과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항균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약의 복용량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특이 체질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할로탄, 이소니아지드, 아이나죠? 이소니아지드, 항결핵제죠? 메틸도파, 도파민 제제죠? 그 다음에 옥사실린 같은 경우는 항균제, 페니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란틴이라고 하는 이제 진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니딘은 이거는 말라리아, 항말라리아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설파살라진, 궤양성 대장염 때 설파살라진 투여를 하고 설파제하고 설파닐 아마이드, 설파메톡사졸, 발프로산, 발프로익, 엑시드 이러한 약물이 간의 변화의 형태를 일으킨다라는 것. 담즙이 정체되었을 때 그러니까 담즙을 정체시키는 약물이 알로퓨리놀 같은 경우에는 통풍제제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이거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심장까지 이제 비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 클로로프로마진, 클로로프로마이드, 그리고 디아제팜은 이제 바륨이죠. 자, 플로라제팜, 또 경구피임제, 오랄 컨트라셉티브, 프로필티 오라실. 이거는 이제 갑상샘 약물 계통이죠. 그 다음에 피아자이드,
티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의 변화의 형태를 일으키거나 이제 담즙을 정체를 일으키는 간의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알코올 간염이죠. 알코올 섭취로 간의 실질 조직의 괴사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성 간염의 임상 증상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과다한 음주를 한 후에 발생을 해요. 식욕부진, 오심, 복통, 비장비대, 간비대, 황달, 복수, 발열, 간성, 뇌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빈혈이나 백혈구 증가증, 혈청 빌리루빈의 상승이 특징이고 간 생검에서는 전형적인 지방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고비타민과 고탄수화물 식사, 엽산 보충제, 비경구 수액요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전격 간염이에요. 이 풀미넌트 헤파타이티스는 제가 임상에서 딱 한 분 봤거든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 풀미넌트 헤파타이티스가 되면서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로 내려간 사례가 있었어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B형 바이러스 간염과 C형 바이러스 간염 대상자의 한 1에서 2%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드물게는 A형 바이러스 간염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전격성 간염은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뇌질환 증상이 나타나요. 흥분성 불면증, 졸음, 손상된 정신 상태를 동반한 급성 간부전, 간 기능이 상실이 된 거죠. 리버 페일리어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은 급격하게 크기가 줄어들고 위장 출혈, 그 다음에 파종 혈관 내 응고, DIC, 백혈구 증가와 함께 뉴트로필리아, 중성구가 증가를 하면서 발열, 핍뇨, 아조테미아, 질소혈증, 부종과 복수, 저혈압과 호흡부전, 저혈당증, 상기도 요로 감염, 혈소판 감소증하고 응고병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나쁘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의 사망률이 거의 90%에서 100%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간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